실패 뭐 100번 하건 200번 하건 상관없거든요. 사실 잃는 게 많이 없으면. 그러다가 딱 한 번만 성공하면 100억 부자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 번만 잘 되면. 저 안 돼요. 흑수저, 동수저, 금수저가 있으면 동수저가 제일 성공하기 어려운 이제 수저라고 생각하는데, 애매한 분들은 결핍도 없고 시야도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핍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넥스트 러너스라는 교육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는 이한별이고요. 여러 가지 창업들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창업해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창업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게 이제 또 라이프 해킹 스쿨이 있고 또 어떤 사업들을 또 계속 하셨었죠? 창업교육 서비스가 이제 라이프 해킹 스쿨이고요. 성인 대상으로 저희가 현재는 오주 코딩 스쿨이라는 서비스로 또 하고 있고, 대전하고 김포의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코딩 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한강에서 캠핑용품 대여해주는 비즈니스 한강의 피크닉이라는 서비스도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프랜차이즈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몇 개 하고 있고, 좀 몇 가지의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 매출은 어느 정도씩 규모가 될까요? 전년도에는 다 해서 이제 100억 정도 나왔고요. 올해는 아마 200억 정도. 36살에 200억 매출 대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이루셨는데 만족스러우시죠? 다른 것보다 사실 체감되는 게 먹고 싶은 거, 그냥 경제적인 생각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거. 제가 뭐 다른 거를 막 돈을 쓰는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좋은 거 먹을 때 저도 좀 데려가요. 제가 되면은 왜 이렇게 창업을 많이 하셨나요? 제가 처음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던 시점이 한 24살쯤이었는데, 지금 제가 36이니까 한 12년 전이죠. 일단 첫 번째로 경제적 제약을 좀 벗어나자라는 생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창업이 제일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창업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이 창업이라는 게 단지 돈을 버는 행위라고 보기엔 좀 어렵더라고요. 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되고요, 나에 대한 성찰을 계속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일 수 있게 되고, 그거 자체에 되게 많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것 자체. 취미이자 게임 같은 느낌으로 여태까지는 많이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신 창업들이 또 다 잘 되셨잖아요. 다 잘 된 건 아니고요. 안 된 것도 분명히 있긴 한데, 창업을 하나 할 때 많은 돈을 투자한다거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작은 시간과 굉장히 작은 비용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빠르게 테스트해보고, 안 되면 바로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던 것들이 기억에 실제로 남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된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좀 잘 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잘 되는 비결보단 망하지 않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저는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창업을 실패하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다. 근데 창업을 했다가 망하는 건 한 번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니 왜 뭐 창업을 실패하려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뭔가를 파는 거잖아요. 창업을 시작할 땐 다들 이걸 팔면 사람들이 사주겠지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막상 팔아보니 안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잘 안 되는 창업들이 많은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분명히 나였으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제공하니까 사람들은 구매하지 않네, 돈을 지불하지 않네, 이런 경험치가 계속 쌓이면서 사업적 감각이 계속 키워지거든요. 그런 경험들 하다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뭐에 돈을 지불하는지 깨닫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지 계속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데, 경험을 할 때마다 1억씩 잃고 할 때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고, 그런 경험을 한번 하면 방어 기제가 무조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창업가로서 성장할 수 없다. 창업을 할 때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리스크나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 최소화해서 한 50만 원 정도 비용으로 하고, 뭐 기간도 한 달? 빠르게 고객한테 제공을 해보고, 고객의 반응을 본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또 다음 거 하고, 이런 정도의 온도와 에너지, 리소스로 실제 창업 사이클을 돌려야 반복적인 창업을 하면서 망하지 않는 실패하는 창업을 할 수 있고, 실패 뭐 100번 하건 200번 하건 상관없거든요. 사실 잃는 게 많이 없으면. 그러다가 딱 한 번만 성공하면 100억 부자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 번만 잘 되면. 저 안 돼요. 창업이라는 게 막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리스크 있거나 되게 위험하거나,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도 취업 정도의 온도로 충분히 누구나 해볼 수 있는 진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태도로 창업을 접근했던 게 여러 가지의 창업을 계속 성공시키고 있는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럼 좀 적용했는지를 좀 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24살 때부터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28까지도 제가 주도적인 창업은 한 번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계속 다른 스타트업에서 일하면서 곁놀지를 배우고. 근데 보면 볼수록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창업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걸 오히려 그때 많이 느꼈고, 그래서 4년 동안 못하고 있었죠. 28, 29 되니까 이제는 뭐 주변 친구들 다 취업하고 있고, 전 창업이라는 걸 하고 싶었는데 뒤처지니까 자괴감도 들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 이제는 진짜
도망칠 데가 없다. 해야겠다 일단은. 그래도 리스크는 진짜 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가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 안 지고 해볼까라는 고민하다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하자. 일단 첫 번째. 그게 이제 저는 코딩 학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코딩이 뭐 공교육에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가 리스크 없게 하자. 학원 하면은 대부분 학원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건 엄청나게 큰 리스크죠. 사실 그렇게 했다가 만약에 학원 다 차려놓고 학생들이 안 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대전에서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전에서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진짜 대전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지를 일단 확인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학원을 차는 게 아니라 설명회를 했죠. 맘카페 같은 데다가도 홍보하고 직접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아이들 많이 살 것 같은 학원과 아파트 같은 데 이제 붙여가지고 대학원 카이스트에서 했으니까 거기에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일부러 카이스트에서 빌렸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그걸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예, 한 20명 30명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요. 진짜 학부모님들이 이걸 교육받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화해가지고 지금 학원은 솔직히 없는데 일단은 그룹과의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했더니 한 5명 정도가 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이 갔나 보네요. 근데 외모적으로도 그것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실험을 할 때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지켜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가서 힙한 모자 쓰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만약에 설명을 했으면 아무도 안 했겠죠. 그래서 저도 다른 설명회들이 어떻게 했는지 영상 같은 거 보고 최대한 단정하고 세미 정장 입고 뭐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어느 정도의 기본기를 갖춰놓고 설명회를 했죠.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하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이 됐는데 그때도 저는 확신을 못했어요. 한 달 되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만족을 하셨는지 소개를 막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학원 비즈니스는 부모님의 바이럴이 진짜 커요. 학부모님들의 바이럴이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그냥 스터디룸에서 한 10명까지 그냥 한 달 되니까 바로 늘어났어요. 또 다음 달 되니까 또 소개를 계속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스터디룸에서는 10명 이상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차리면 마이너스는 일단 안 나오겠다. 내가 확신을 해도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그러니까 거의 99%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1%의 변수는 있지만 이것마저 내가 외면하면 난 진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진짜 낡은 학원 한 20평대 임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다 페인트 덧칠할 거 덧칠하고 닦을 거 닦고 인테리어 비용 아예 안 쓰고 들어갔죠. 거기가 20평대였는데 월세도 되게 쌌어요. 한 100만 원도 안 됐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만에 바로 학원을 이사를 했어요. 너무 잘 돼가지고. 거기서 제가 창업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계속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좀 깨달음을 되게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첫 번째 창업에서. 그 두 번째 창업부터 해서 대부분의 창업을 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프리토타입 방식인가요? 맞아요. 그걸 이제 한국말로 쉽게 하면 미리 팔아보기.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기 전에 그냥 미리 고객한테 팔아보고 고객이 구매하는 반응을 보이면 이건 된다 해서 이제 제품을 그때서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략을 이제 미리 팔아보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사실 보니까 그 아이디어 불패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해외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에 프리토타이핑이라고 제가 그거를 한 2년 전인가 본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시작했다기보다는 그냥 현장에서 진짜 리스크 지기 미치도록 싫으니까 방법을 찾아가지고 했더니 그 책에 서술되어 있던 이제 프리토타이핑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찾아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런 전략을 되게 많이 썼더라고요. 실제로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는 전략이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깨달았죠. 캠핑장 사업도 그 랜딩 페이지만 하나 만들어 놓고 맞아요. 살아본 거죠. 그것도 이제 한강에서 캠핑용품을 대여해주는 비즈니스인데 한강에 놀러 갔다가 이거 돈이 되겠다. 보니까 막 그 대여점에서 하루에 한 300명은 대여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 주말 하루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좋은 캐시카우 될 것 같다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만들지 않고 그냥 온라인상에서 캠핑용품을 미리 예약하고 한강에 와서 픽업해 갈 수 있는 그런 예약 사이트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에서 반포한강공원 텐트 대여나 반포한강 뭐 데이트 막 이런 걸 쳤을 때 저희 캠핑용품 대여 사이트가 상위 노출되게끔 했던 거죠. 네이버에. 그게 중요했거든요. 그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도. 블로그 기자단이나 체험단 같은 것들 뭐 레뷰나 이런 서비스에서도 할 수 있고요. 블로그 어느 정도 운영하고 있고 블로그 포스팅 해가지고 상위 노출 작업들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게 비싸지도 않아요. 건당 뭐 3만 원, 5만 원 뭐 이 정도거든요. 3-4건 정도를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3-4개 하니까 1개 정도가 상위 노출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예약이라는 걸 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5개 예약이 들어오고 집에서 캠핑용품 구비해놓고 배달해주고 반납 받아오고 두 번째 주 되니까 15개, 20개 또 예약이 들어오고 해서 또 추가 조금씩 구매해가지고 또 이제 배달해주고 셋째 주 되니까 또 한 4-50개. 만약에 사업장을 임대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는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이것도 리스크는 거의 없앴다.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한강 근처에 캠핑용품 대여점을 차려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죠. 반포, 망원, 여의도점까지 입장을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었고요. 주말 시간만 거의 할애해서 했던 사이드 프로젝트에 가까웠는데 그래도 연에 저한테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되게 의미 있는 순수익을 가져다 줬었죠. 의미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학부가 전공이 어떻게 되셨어요? 학부는 산업공학과입니다. 아, 그럼 코딩을 예, 거기서 코딩을 배우진 않아요. 딱 한 개 과목 정도이고요. 사실 비전공자고 제가 24살 때 창업해야지 마음 먹었다가 창업을 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없지, 인맥도 없지, 뭐 주변에 창업하는 사람도 아예 없지. 그냥 기술이라도 만들자. 그때 독학하기 시작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딩을 배우게 된 케이스죠. 코딩을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창업가들이? 딱 12년 전에 제가 코딩을 그때 당시에 배웠던 게 저한테는 되게 신의 한 수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됐거든요, 실제로. 지금은 사실 굳이 코딩을 배울 필요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창업을 한다고 관점을 봤을 때. 개발자분들하고의 협업이 좀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래도. 그죠? 뭐 개발자분들하고의 협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코딩 툴을 잘 활용하면 돼요. 뭐 아이맵이나 윅스나 워드프레스나 너무 많은 솔루션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노코딩 툴은 배워야죠.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맘 잡고 한 1, 2주만 좀 빡세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절대 어렵지 않은 그래요? 네, 노코딩 툴은.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직접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이고 뭐 장기적으로는 또 지금 AI도 있으니까 이제는 코딩을 배워야 되는 시대는 아니고 활용을 잘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코딩을 몰라서 창업을 못해 하면 핑계네요. 아 진짜 핑계죠. 그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해요. 지금은. 원래 좀 평범한 가정에서 맞아요. 자라셨다고. 네. 이제 재수를 했지만 맞아요. 서울 이제 중위권 대학 가셨다고. 맞아요. 또 세파시에서 또 강연 듣고 했는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 성공하고 싶고 그랬던 건가요? 아 저는 어려운 환경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하셨었는데 중산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중산층. 결핍이 있거나 막 그런 삶을 살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사람들이 성공하기 제일 어려워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굶으면서 살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성공하고 싶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흑수저, 동수저, 금수저가 있으면 동수저가 제일 성공하기 어려운 이제 수저라고 생각하는데 흑수저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이 강력한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실행의 동기가. 그러다가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 많잖아요. 반대로 금수저분들은 이미 돈도 많은 상황이고요. 사실 돈이 많다 보니까 경제적 제약을 아예 벗어나서 자기가 어떻게 행복을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본질을 보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금수저분들은. 애매한 분들은 결핍도 없고 시야도 없어. 그래서 이도저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딱 되게 그랬고요. 어쨌든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도 제가 멋있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0대 때는. 근데 되게 그러지 못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상처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재수의 결과값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가서 이제 고민할 시간들이 많이 있고 일기도 쓰고 계속 자아 성찰도 하고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냥 이게 첫 번째였고 그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여러 가지의 어떤 자유도 있게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귀결이 됐던 거죠. 왜냐면 하고 싶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공방을 만들어서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가정해 볼게요. 도자기를 만들 때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그 도자기 만들면서 월에 50도 못 벌어요. 그러면 나는 막 도자기 만들 때 너무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 다 불행하죠. 우리 아들 어떻게 살려고 하나 걱정하지. 형제들도 다 걱정할 거고 또 만나면 또 그런 얘기 할 거고 잔소리 할 거고 그럼 또 그 불행이 전가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행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행복하게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온전히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내가 뭘 하고 싶건 간에 하고 싶은 걸 모두의 응원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걸 하면서 살려면 돈이 많아야겠다. 일단 첫 번째 돈을 벌자.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 돈을 제일 벌 수 있지? 그게 창업이었던 것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핍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이만큼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인위적인 결핍을 만들었어요. 계속.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야겠다. 그런 환경 세팅을 계속 잘 해나가면서 여태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았으면 부모님 집에 있으면 뭐 밥 나오지, 뭐 다 빨래 해주시지. 그냥 맨날 게임하고 해도 사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 행복한 거지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부모님 얘기하면 또 나를 걱정하는 시선과 사회에 나갔을 때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과 이런 게 결국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이제 부모님도 인정해 주시고 제가 뭐 이상한 걸 해도 믿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모두가 해피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강박적으로 막 뭔가를 해야 되는 환경 세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죠.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왔네요 지금은. 그죠. 뭔가 폭발적으로 또 막 사업하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일단은 경제적인 어떤 성취를 하겠다는 부분에서는 사실 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은 뭐 제가 엄청나게 뭐 돈을 번 건 아니지만 이미 제가 원하는 수준은 초과를 많이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그냥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은 있으니 거기서 이미 다 잃었고 지금 계속 이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재능 있는 부분이 이 창업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사람들 다 어려워하는 걸 잘하신다고 하니까 또 신기하네요.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미 경제적으로 달성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좀 후회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 50대 됐을 때 살아갈 날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40, 50대 됐을 때에 제가 영원히 지금처럼 에너지
에너지와 체력과 어떤 두뇌 회전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은 결론은 30대까지는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더 성취해보고 싶다는 되게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까지는 그래도 더 달려보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성취가 어디까지인가를 사업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말씀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창업을 제일 좋아하고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커뮤니티 갑자기 책 홍보 네. 홍보하려고 모신 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네. 책 선물하려고 한 건데 사람들이 커뮤니티 또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커뮤니티가 일이 아니라 놀이거든요. 그죠. 그 단계이신 맞아, 거예요. 맞아, 사실. 맞아. 창업이 놀이의 단계이신 맞아, 거예요. 재밌죠, 진짜로. 재밌고 좋아하는 걸 이길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맞아.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매번 행복한 건 아니에요. 매번 재밌는 거 아니에요. 커뮤니티도 그렇죠. 골치 아플 때 많잖아요, 실제로. 이해가 바로 됐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것보다 행복한 게 더 크니까, 더 맞아. 이제 즐거운 게 크니까 이제 하는 딱 거고. 이해됐어요. 예. 혹시 마지막으로 2030 분들이 좀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창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도전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해보기 전에 지레 겁먹는 게 무조건 많거든요. 그걸 이제 몇 번 깨보니까 되게 튼튼한 벽인 줄 알았더니 그냥 한 번 미니까 갑자기 밀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 가짜 벽이 되게 많아요, 가짜 벽. 창업해보니까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리스크가 없네? 이런 것들을 느끼다 보면은 몇 번 느껴야 돼. 근데 이게 처음이 중요해요. 주변 사람 중에 그런 거를 한 번씩은 깨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런 분들이 사실 있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커뮤니티가 맞아요. 얘가 성공하면 나도 하겠네 이런 느낌이 되게 중요한 맞아. 거예요. 네. 이미 벽을 많이 깨본 사람들의 주변에 있어야 되고요. 그들에게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고, 얘기를 듣다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네가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 생각보다 가짜 벽들이 많다. 진짜 그 정도의 어떤 허들과 진짜 탄탄한 내가 넘을 수 없는 벽, 이런 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셔서 오늘 영감 받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